자, 안녕하십니까. 정경영 기술사를 강의하는 양재학 기술사 올시다. 여러분들이 제 3장에 드디어 이제 변전 설비가 왔는데, 변전 설비는 전기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올시다. 발성 배전 하든 건조기라든 안전을 하든 전기 응용을 하든 하다못해 전기 철도를 하든 거의 변전 설비는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다른 부분이 나온 것을 끌고서 또 나오고 이런 식의 문제의 분석이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은 이 변전 설비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하고 하면은 전경유수를 합격할 거예요. 그것도 최단 시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 전기를 한든 발성 배전은 조금만 더 가미하면 될 거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죠? 안전을 하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안전을 하든 건축 전기를 하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지금부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 문제가 변전 설비 문제가 무려 185문항이죠. 185문항. 주요 핵심 문항인데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일부 맵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의 효과 및 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PPT를 일부 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PPT의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장수마다 착착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눈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조금 약해. 근데 이제 이게 써서 하려고 하면 말이죠. 제가 사실은 이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간이 무지하게 좀 걸려요. 보는 분들은 간단하겠지만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둘을 이렇게 융합해서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맵 처리하는 방법이 빠르긴 빨라요. PPT를 하는 것은 그 단순하게 0과 1로 디테일로 놓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뭐 디지털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아날로그 쪽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넘어가고 외우고 하는 것이 이게 기술사 작업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디지털 작업한 그 PPT 작업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제 3장 변전 설비 되어 있죠. 그죠? 변전 설비. 자, 변전 설비에 여러 가지 변압기 중심으로 해서 차단기라든지, 그 다음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또 뭐죠? 이 변성기라든지, 그런 위주죠. 그죠? 특히 이제 GIS, 대규모 설비에서는 GIS를 많이 합니다. GIS 하니까, 이렇게 가스로 전화된 서브스테이션 또는 스위치기어라고 있는데 GIS 하면 정확히 표현해줘야 돼요. 어떤 지리정보 시스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출제하는 분들이 이렇게 GIS에 오늘 풀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송전에서도 발송배전에서 송전에서 GIS 이러다면 그 의미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써보세요. 자, 보죠. GIS나 문제 설비를 이렇게 문제에 대한 그걸 한번 봅시다. 전체 GIS에 대한 3-1로 이렇게 나왔고 GIS 기술을 하시오. 주요 구성품과 그 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또 이게 고려사항이 뭐냐라고 나서 이거 봅시다. 안전에서 놓은 117의 4.1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문제를 보십시오. 이 구성품과 기능을 설명하라는 이야기는 이 특성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만 2-1번 문제만 집중적으로 하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1번 문제는 GIS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서 2-1번 문제는 나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은 많지만 핵심적인 문항은 185문제 제가 보기에는 한 40여 문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응용력을 키우라는 얘기죠. 자꾸 읽으면서, 그죠? 아시겠죠? 다음. 자, 다음에서는 가스, 이게 똑같이 GIS입니까? 솔직히 시험 내용, 요번에 시험 내용이라. 그죠? 발송 배전에 나왔네요. 자, 장점은 나오고,
그 다음에 SF6에 대한 그 시험 방법과 기준, 그죠? 그럼 GIS의 특징과 진단 기술을, 그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 유사한 문제와 비슷한 내용이 넣어져, 그죠? 여러분들 이제 대규모 이게 설비 플랜트, 특히 이제 플랜트, 건물에서는, 건축물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설계 기사들이 그렇게 관여를 안 해도 이게 밑에 고급 이렇게 기능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죠? 그런 감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데 대규모 설비, 그러니까 플랜트 설비 주로, 그죠? 공장이라든지 또는 뭐 사무실, 아주 큰 빌딩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인허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GIS 설비가 없이는 일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땅값이 높다. 땅값이 높으면은 땅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설비의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설비에 좀 컴팩트한 그런 설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GIS가 상당히, 그죠? 일반화되어 있어요. 대규모 설비에서는. 그 대부분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일을 가만히 보면은 GIS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감염이 거의 약 90% 될 거예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워낙에 큰 것들을 접하지 않은 것, 작은 것만 뭐 창고를 한다, 뭐 물류 창고를 한다, 아파트를 한다, 그런 내용만 막 이렇게, 설계라든지 또 이렇게, 감지를 해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규모 설비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걸 뛰어넘는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는 주로 이제 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이거 보면 발송변 기술사에서 한전에서 발주하는 단독 설비, 그냥 변전실, 그죠? 345나 154나 뭐 765, 765는 거의 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345나 154는 가끔 이렇게 하는데, 평생에 이렇게 한두 번 활동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기술사 입장에 봐서는, 전부 다 이 섭렵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진두 지휘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뭐 강국이죠? 반도체 강국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SK의 용인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웨이프 만드는 공장도 대규모를 한다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런 설비에 감리 및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때 이제 GIS가 필수 요소로 들어간다. 왜냐? 154나 345나 또 제초소 같은 거는 현대제철 같은 무자의 변전소가 있고, 그게 345가 있고, 154 변전소가 대여섯 개 있죠. 그 밑에 또 부변소도 있고, 엄청 큰 대규모의 이게 단지란 얘기죠. 전력 설비 단지란 얘기죠.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 땅에 대한 이야기, 그죠?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GIS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GIS 운영하고 나서 그에 대한 시험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변전설비에 사실은 숨어 있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 올 수 있다. 물론 뒤에 가면 변전설비가 에서 변압기가 무지하게 많이 넣어져. 변압기의 제일 구성적인 어떤 요소가 어떠냐, 결성이 어떠냐,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그죠? 아주 소소한 변압기다. 제가 말하는 소소한 변압기는 1만 킬로 정도, 그 정도 이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더 넘어가서는 더 큰 설비, LTC를 한다, AV 한다, 그런 거는 전부 다 154 이상의 대규모인 변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현장에서, 말이 통한단 말이죠, 말이. 그래야 메이커 측에도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감리나 이제 설계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파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옛날 기사분들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것보다 기억이 많지 않지만 요즘은 그 경험 누적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습할 때 그런 것을 많이들 갖고 해야 된다. 그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죠. 그죠? 자, 이것도 GIS에 대한 접지 방식, 그죠? 부대 설비에 대한 접지, 그죠? 이 접지, 그죠? 이게 안전에서 사실 나왔어요, 안전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GIS 관련된 이 문제가 아마, 발송 배절에서 이 문제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GIS 모선을, GIB를 갖다가 그 안에서 통 안에 집어넣는데, 통 안에 집어넣는데, 하나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A상, B상, C상 세 개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A상, B상, C상 이게 따로 나눌 수 있다니. 그때 접지를 어떻게 했냐.
통안에 있을 게는 없다면 그뭐 통이 그죠? 서로 조립해야 되고 조립 그죠? 조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야기, 그냥 변연수의 지하에서에 대한 뭐 장단점, 종류를 말해봐라, 그죠? 가장 일반적이죠. 그냥 출제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출제할 수 있는 경우가 7번 사항이다, 7번 사항. 그죠? 좀 전문제를 하면 이제 6번 사항이죠, 그죠? 종류, 장단점, 종류, 그죠? 뭐 이건 이제 기술, 이제 응용에서 나오는 문제, 그죠? 그죠? 그 다음 문제가, 자, 변압기를 넘어오죠.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 그죠? 변압기 원리를 말해봐라. 그 이야기죠. 일반적인 변압기 원리. 뭐, 아모퍼스, 뭐, 이렇게 자구, 미시아 변압기, 그죠? 소소한 변압기, 소규모 변압기,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유입형보다 요즘 이제 이게 화재 문제가 주안점이 될 수 있으니까 몰드 변압기 많이 불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하고 고효율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아몰퍼스로 쓴다. 아몰퍼스는 이렇게 시끄럽다. 시끄러운 게 한국 덜 시끄러운 것을 해보자 해갖고 이제 자구 미시아가 나왔다. 그냥 이제 아몰퍼스가 원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철심의 두께, 그죠? 두께하고 이게 무버선하고 관련되니까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책이죠. 책 그 한 페이지 그 정도 아주 그죠? 가늘어요, 그죠? 얇아요, 얇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서 재료를 못 가져오거든. 사실은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중이 왔다가 선진국 수준이 되냐 이제 그건 이제 일본 가져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고 또 가져오더라도 그 이게 고의를 감고 뭐 이게 적정하는 데서 그런 기술이 사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소음이 많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공기업에서 근무할 때 이제 공기업 그 주식이 때 많이 알았는데 제가 이제 진들지하고 야, 아웃포스를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전주에다 했는데 그 주민 항의가 엄청 들어왔어요. 시끄럽다 말이죠. 밤에 시끄럽다. 배낭기 소리가 이상, 하는 운하리를 하죠. 그게 많이 나와서 결국 이제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이 문제가 있구나 해갖고 그러면 덜 시끄러워도 문제가 안 되는 옮기자 해갖고 옮겨봤어요. 한 50km 석대를 150km죠, 그죠? 옮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반 변압기를 해주고 그런 아웃포스 변압기는 다른 데 옮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상가 쪽으로 많이 쓰죠, 항상. 주택용에서는 주로 이제 아웃포스 변압기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비싸기도 하죠, 그죠? 효율은 뭐 좋긴 하지만 무바손이 질져갖고 4분의 1 철심 되니까 철손이.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꾸 미세화 변압기 소율은 좀 떨지만 소음이 적다 하는 게 자꾸 미세화 변압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자꾸 미세화 변압기는 미세화 변화는 뭐 도민을 통해 그 자구를 뭐 조정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이게 대규모는 쓸 수가 없어요. 대규모는 쓸 수 없다. 주로 이제 막 2만 킬로 안쪽이죠, 그죠? 대규모는 2만 킬로 kVA 이상 되는 것은 유입형을 쓰는 것이 좋아요. 유입형을. 아직은 그래서 이것도 비싸기도 하고 유입형이 싸죠, 그죠? 아무래도 그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다음 변압기의 뭐 냉각 방식이죠. 냉각 방식이죠. 뭐, ONFA가 어떻다, 뭐, 그런 이야기, 그죠? 냉각 방식, 절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느냐. 뭐,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 그죠? 몰드 변압기, 그죠? 뭐 이렇게 기대봤자 만 킬로에서 한 2만 킬로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유입 변압기가 비교표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V12를 이렇게 몰드 변압기로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V12, 그죠? 몰드 변압기 어차피, 그죠? 합성 수지를 확 함침해야 거 아닙니까? 진공, 그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약해 95kV밖에 안 돼, 비율이. 그러니까 개폐서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냥 절이 파괴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항상 V12의 2차이면서 몰드 변압기 1차에 서지 업소바를 달아라 해서, 그죠? 서지 업소바가 22,900용도 있고, 6,600용도 있고, 그다음 3.3kV도 있다. 그래서 송변 설명했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변하고 변전하고 사실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변전 설명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뭐, 저런 매체, 뭐, 저런, 이거 내가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고주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차피, 그죠? 고주파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에너지를 변성하는 과정에서 고주파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철심에서, 이렇게 외형에 대한 파일을 움직이게 되니까, 자소를 움직이게 되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주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발전기라는 놈은 아주 미워 죽겠어요. 왜 미워 죽겠냐? 발전기에서 나오는 자석에 의해서 기전이 나오는데 코일돼 있잖아요. 이게 자석을 변환해갖고 전기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고주파가 나오더라. 발전기 그래서 지가 흐트러지는 뭔 고주파가 나오고 흐트러지잖아요. 고주파. 그걸 갖다가 변압기적으로 몰아내 지는 그래서 Y 계산하고 변압기적으로 델타 계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제 고주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게 배전용 변압기에서 하이브리드 변압기 건선법하고 뭐, K 팩터 변압기 서로 비교해봐라.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가 싸면 좋은데, 이게 좀 뭐, 이게, 일반 변압기보다 약 2배라, 이게. 제가 메이커 조사를 실제 적용을 해보는데, 발주차에서 조금 난감해갖고 제가 적용을 안 했습니다만, 이 K팩트라는 것은 덩치를 키운다 그 얘기예요. 고주파가 나왔을 때 그걸 내량을 키운다는 그런 변압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보아에 대한 이렇게 변압기 용량 계산을 뭐 K팩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THDF 트랜스퍼 하모니스 레이팅 팩터에 대해서 말해요. 뭔가 이거 끄적지근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응용에서 잘 나오는가 봐요. 그죠? 영어로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영권 학문이에요. 그죠? 공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 좀 알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루미늄 건선 배기, 건선을 갖다가 알루미늄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발성배전에 나오고 뭐 이게, 그 다음에 엉덩이도 나오고 그랬네요. 그죠? 이거 좀, 시즌은 좀 이게 돈보다 싸더라. 건선은. 그죠? 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대기업 뭐 공장 같은 거 할 때에 이 변압기를 실제 쓰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잘 안 쓸 겁니다. 공장 같은 데는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장 프렌트 해본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아파트 한 분들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화 문제에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당근 변압기도 이게 이제, YY 결선으로 하는 그런 변압기 중 하나인데, 이게 대용량 변압기예요. 물론 뭐 소용량 변압기도 뭐 가능용 당근 변압기 있죠. 제가 말한 것은 대용량 변압기. 중성점을 공돌 하기 때문에 가지고 뭐 좋은 장비도 초과하면서 많이 쓰죠. 그죠?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에서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발전에서도 했죠. 그죠? 근데 실제 이제 변압기에서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관련해가지고 뭐 이 퍼센트 임피던스 설명하고 1차, 2차가 같더라. 그죠? 이게 이제 면접시험에서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가 봐요. 면접시험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면접시험에 꼭 갈 거예요. 그죠? 여기 가면은 출제위원 A, B, C가 있어요. 면접위원이. 요렇게 한 사람이 있고, 이거 이제, 이 수험자입니다. 요분이 묻고, 요분이 묻고 한 문제 끝나가면 요렇게 이제 서로 묻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면접 대상이 한 10명이다 하면은, 3명이, 그죠? 한 분이 한, 10개씩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30에다가 곱하기 10 하니까 300문항이 되겠죠. 여기 자기들이 카드를 가져온단 말이죠. 자기 메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단에서 이제 이렇게 뭐, 몇 점 했다는 거 쭉 이렇게 그 시트를 표시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제출해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제기동에 하면 서울의 제기동에 5층에 있거든. 5층에. 5층에서 이제 몇 시부터 오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몇 시부터 칼이 딱 막혀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은 몇 시부터 오라고 하면 한 30분이니까 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말이죠. 실전이 실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침에 한 8시 반부터 가 있어. 어? 차 가지 말고 여기 이제 제기역에 뭐 한 8시쯤 반에 뭐 있고 8시쯤 나왔고 이제 제기역에서 나왔고 이제 저쪽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말버스 가면 3번이 몇 번 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기다려.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기사 면접하는 것도 좀 기웃겨 듣고 말이지. 이래야지, 그죠? 아침에 좀 빨리 오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시간 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거기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무원 들어가지고 이렇게 뽑으러 갑니다. 여기하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순번이지, 순번. 그래갖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런 어떤 그 이제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들어갔을 때 이 수험자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차적, 2차적 갔습니까? 물어보면은 1차 임피던스하고 2차 임피던스에 설명하면 무슨 임피던스는 이용 거 있으니까 달달하겠죠, 그죠? 근데 1차 임피던스가 2차 임피던스는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유도하는 경우에서 유도, 인덕션. 그죠?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면 2차가 크겠다 하고 2차가 크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에서 그 사람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압기 임피던스는 이것은에서 1차고 2차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같이,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말, 퍼센트 임피던스가 1차석이 바른 놈하고 2차석이 바른 놈의 퍼센트 임피던스 같이 그런 거예요. 그죠? 1차 임피던스하고 2차 임피던스가 같은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그럼 뭐 R 제곱분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변압비 A 제곱분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쪽에서 보는 퍼센트 임피던스나 저쪽에서 보는 퍼센트 임피던스 같다니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자주 시험에 문제 나온다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발성배절이에요. 노기도 하고, 안절에 노기도 하고, 엉덩이 노기도 하고, 건축적인 노기도 하고, 뭐. 이건 수시에 나오더라. 그런데, 실제 쓰는 거는 한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답을 못 한다. 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뭐, 퍼센트 임피던스 약수를 해봐라. 뭐, 일반적인 얘기죠. 그죠?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조심하십시오. 이게 유도해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에서.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출제자의 의도. 제가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쓴, 제 인터넷 보면 많은데 그렇게 쭉 그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출제자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란 거지.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똑같은 얘기죠. 그럼 등가율은 어떠냐? 전압을 설명하라. 뭐 거의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영향과 활용 임피던스 있잖아에 대한. 그 다음에, 병렬 운동에 드디어 나오죠. 그죠? 그게.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등가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어, 그죠? 단락시험, 개방시험,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이 문항이 옳시다. 이 문항은 이제 다른 쪽 기술사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제 해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5분 문제를 보면 변압기에 대한 뭐 단락시험, 개방시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이거 뭐, 건축 전기도 아니고, 발성 배정도 아니고, 전기용량제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전기용량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MTR을 검수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현장에서 감리를 간다. 그러면 대용량 변압기 된 말이죠. 그러면 뭐 LS한지라든지 일지라든지 효성이라든지 현대중전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메이커가 보통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부산에 간다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간다. 어디 있겠죠. 그죠? 공장에. 뭐 청주에 간다. 그 시험을 입회를 한단 말이죠. 그때 단락식이 뭐냐 이런 것도 본단 말이죠. 앞에서 그죠?
시험실이 있고 2층에 모니터가 있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그 모르고 있으면 아주 물론 메이크업에서 뭐 이렇게 눈은 감고 이렇게 적당히 넣으면 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신뢰성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서 많이 이제 이렇게 느낍니다.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자꾸 대화를 나면서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해보면 재밌어요 그런 거. 그런 것도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때 무가시험, 단락시험, 온도 뭐 쭉 있어요. 개방시험 쭉 다 한단 말이죠. 그죠? 그걸 알아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그 시험 방법의 것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큰 대용량 변압기 시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감리 용역이 옛날에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사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쌓아지고 의외로 한전뿐 아니라도 이런 거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많이 했으니까 중요하다.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 시험형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 자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뭐 변압기 결선, 그죠? 뭐, Y, 뭐, 델타 Y,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적 조치 방식 관련된, 그죠? 조치 결선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병렬, 변압기 이제 드디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변압기를 말하죠. 변압기.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눈에 뭐를 쏘이가 조상님 잘못 모셔서 그래 먹는데 변압기 병렬 운전인데 이걸 갖다가 발전기 병렬 운전 착언하고 제가 그 두문 해줬잖아요. 거위 주파방, 거위 주파방 이거 했잖아요. 거위 주파방 이 내용을 쓰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 됩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정확히 이게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문제에 묻고 있는 그죠? 어떤 문제를 묻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변압기에 대한 얘기죠.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 병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뭐 변압기 병렬뿐만 아니고 변압기하고 발전기 병렬 뭐 또는 발전기하고 UPS 그죠? 그런 병렬도 문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다고 실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병렬은 계속 변압기 병렬입니다. 일반적인 변압기 병렬에서 뭐 부하 부담이 어떻다 하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변압기 병렬에서 이제 뭐 각변이다 나오고 그죠? 각변이 그죠? 이거 좀 백다적인 해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변압기 병렬 뭐 이렇게 해서 DY와 델타 Y하고 11시 방향에 있다. 그냥 11시 방향에 있다. 각변이 계속 각변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실제 문제로 한상이 결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 그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이 문제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응용뿐만 아니고 안전에서 나왔던 문제, 발송 배절에서 핵심들이 나왔던 그죠? 실질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건축전기도 거의 같을 거예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하고 배워가지고 학교 혜택해가지고 엉덩이께 조금 주눅이 될 필요 없어요. 변전에서 분야에서는 훨씬 더 다른 분야의 변절에 설명하는 것보다 앞서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죠? 그 요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잠깐만요. 변압기 손실이죠. 변압기 운전하면 손실이죠. 손실 문제가 또 이렇게 에너지하고 관련되니까 에너지 평가를 이게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변압기 쓰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온 건데, 이거는 점수 주려고 낸 거죠. 미분 하나 해놔고, 이제 효율, 이탈, 그죠? 입력과 출력하고 비교해갖고 효율을 나타낸다. 그때 어느 때 이제 PI하고 아이언 로스하고 BC하고 카파 로스하고 같을 때다. 어느 부하에서 같다 되는 거죠. PI라는 것이, 그죠? 어느 부하에서 BC가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M 제곱에 BC 되네. 또는 A 제곱. 부하율의 제곱. 어느 부하율에서. 그럼 손실에 관한 또 손실이 그죠? 36번 무바 손실 대책 어쩌고 굉장히 많이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안전에서 사실 나왔는데, 안전에서 이 변압기하고 이도 전등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제가 보기로는, 개인적으로 보기로는 난센스 문제입니다. 왜냐? 25분에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나설 때에,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통괄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자기가 안다 해갖고, 뭐, 변압기, 손실 종류에도 구체적으로 전등 유도적인 손실 종류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면 한 5페이지 써도 못 쓸 거예요. 그렇지만 큰 제목 위주로, 그죠? 중간중간에 좀 눈속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서식이 좀 엮고 몇 개 있고 그래갖고 팍팍 앞쪽에 쓰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은 좀 정확히 해놨어요. 왜냐? 이런 문제가 안전에서 냈다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18년도잖아요. 18년도. 이런 문제가 또한 응용에 살짝 들어간단 말이죠. 안전 쪽에 냈던 분들이 응용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응용 쪽에 냈던 분들이 제가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응용 안전에서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응용 쪽에 있던 분들이, 숙제한 분들이 소방 쪽 가요. 안전분이 소방 쪽 가고, 소방 문제 어딘데 보면은 말이죠. 똑같대. 뭐지? 안전하고 똑같대. 에? 문제 하나 안 틀리고 실제로 분석해 보세요. 그죠? 큐넷이 나오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축 쪽에 나온 문제가 응적이 나오고, 안전 쪽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포집해낸 거다, 변전이. 그죠? 그래서 다른 설명보다도 훨씬 변전이 이 세계에서 제가 설명한 것이 파워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효율을 뭐 구분하는 방법, 일반적인 예요. 그죠? 그럼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이에요. 변압기 시험.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기술사 돼갖고 뭐 감리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변압기 시험을 이제 많이 하죠. 그죠?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을 검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인을 받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번 정도 갈 거예요. 보통 한 2번 하면 되는데 아마 거의 그거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척추 변압이 어떠냐, 공장시험 뭐죠. 이 대규모 공장시험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운전적인 것을 이제 변압기 공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에서 만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설비 뜯어가지고 약간 이게 새로운 공장이면 한국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품질 높은 공장하고 약간, 품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단순 공정 이런 부분은 이게 인력을 많이 쓴다 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에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런 데서 60Hz 있는 거 우리 제품을 갖다 50Hz 써야 될 경우 있더라.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뭐냐? 실제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야, 이제 말이야. 이건 발송 배전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건조기 나오기도 하고. 안전도 가끔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모터, 이렇게 60Hz를 50Hz를 어떻게 쓰느냐. 그죠? 실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도 하게 됩니다. 해외도 이제 감리라든지 설계 쪽에는 뭐, 한번 나와보고 설계하고 마치는데, 보통, 감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는 이제 영업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술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진출할 때 조심할 것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이게 제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런데, 특히 조심하세요. 외국인 나올 때. 이게 한국의, 정부 약간 혼란스러울 때의 정부 관료들의 좋지 않은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이 후진국에도 이게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못하든지, 그죠? 또는 약간의 미끼성 어떤 사업을 벌여가지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100% 믿지 말아면 안 죠. 그죠? 특히 외국인들하고 계약을 할 때 100%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구 하나라도 따져보면서 계약을 하고 다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관련해서 어떤 국제적인 변호사 문제가 없느냐, 변호사 데리고 와서 대동해갖고, 왜냐면 돈이 몇백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괜히 기다리려 하면 기다릴 동안에 자기들, 노무자 써야 되고, 사무하는 분들, 근데 월급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쌓이면 무지하게 큰 손실이 난단 말이죠. 그거 조심하세요. 특히. 자,
그 다음.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압기 가부하에 대한 얘기죠. 가부하. 온도. 그죠? 계속 가부하죠. 그죠? 가부하. 그 다음에 변압기 이유. 뭐, 기름이 조금. 그죠? 이건 이제 가르까지 10절이 강호죠. 이건 이제 이제 면접시험이 가끔 노는 겁니다. 면접시험에. 변압기 기름. 뭐 조건, 그죠? 화재. 그 다음에 절연유 구비 조건, 그죠? 이거 계속 같이 겹치지, 그죠? 실제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럼 뭐가 중요할 거니까 보면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47부이죠,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조건하고, 그 다음에 구비 조건, 변압기, 냉각 방식까지 합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 47번 하면은 될 거다, 얘기죠. 그렇지만 44번도 무시 못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 어계 변압기, 어계 이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또는 옥내, 대용량 변압기에서, 그죠? 대용량 변압기에서 유입형 변압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20MV짜리 두 개를 쓴다든지, 또는 40MV, 펜 돌릴 때는 45MV, 그죠? 그때 이제 변압기를 돌리게 된다면, 유입 변압기예요. 오일이 꽉 찼으니까 거의 이제 문제가 돼갖고 오일이 셀 수가 있어요, 그죠? 팍! 이렇게 분무 쫙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아야 되는데 그 이제 피트를 했다는 얘기죠. 그 이제 변압기 주위에 어떤 케이블 트렌치처럼 이렇게 홈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나와 있더니 어떻게 되냐면 변압기가 있고 MTR 있고 MTR 그 주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홈이 있어, 홈이. 그죠? 그래갖고 요거 이제 모아가지고 두 대 있겠죠. 큰 놈 보통 두 대 있으니까 요 한쪽으로 몰았어요. 오일 피터가 있어. 오일 피터. 매너를 생각하면 매너로, 그죠? 그렇게. 그때의 규격이 얼마냐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규격이 최적이 어쩌고 절반 이상 하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깊어요. 보통 한 3m 이상은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죠. 요 최근에 이제 이게 전기 안전 쪽에서 이게 문항에 나오기 시작했고 응용 쪽에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이제 소소한 변압기 여러분들이 봐는 이제 몰드 변압기는 없어요. 몰드 변압기는 오히려 안 쓰니까 유입형 변압기, 그죠? 유입 변압기가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죠? 오히려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내전압 시험 하는 거죠. 기술 기준의 내전압 시험, 그죠? 그건 얘기죠. 그 다음에 탭 조정하는데 OLTC, 그죠? 탭 조정, 그죠? 전압기 이제 이 변화, 탭을 조정해갖고 전압을 조정한다, 그 탭, 그죠? OLTC, 그죠? 그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압기의 전압을 조정하죠. 처음에 보면은, 공장이라든지, 얼지 자동으로 온난 상태에 조정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소소한 변압기, 이제, 몰드 변압기, 받으면 공장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그거에 대해서요. 근데 이거 전압이 높습니다. 소장님 전압이 높은데요. 감독님 전압이 높은데요. 그러면, 이거 꺼야 되는데, 끄면 또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일반 변압기인데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끄는 경우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일 걱정됩니다. 그건 완전히 죽은 상태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끄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프된 거 아니다는 얘기죠. 탭 조정은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OLTC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난 상태에서. 조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젊었을 때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멋모르게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되더라. 다행히 거의 부하가 없었기 때문에 부하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변압기 위에 이제 달려 있어요. OLTC가, 그죠? 안전점검 유지 관리에 대한 안전에 나왔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 안전점검 보고서를 낼 때, 그죠? 그러면 이제 변압기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굉장히 휘황 웅하게 걸죠, 그죠? 몰드 변압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아무리 그렇다도 시끄럽단 말이죠. 그 다음 원인과 대책, 그죠? 같은 얘기 계속 있죠.
변압기실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큐비클이라는데, 뭐, 이게 판넬 안에 들어있지, 그죠? 뭐, 철판 안 들어있지, 요런 데, 그죠?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 있대, T하라, 그죠? 이거, 몰드 변압기를 뭐, 약 2,500이 한다면은, 요,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철판 내 있지, 그죠? 철판 이제 이거 있잖아. 뭐 들어와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온다. 밑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뭐, 자력선이 움직이죠, 그죠? 그럼 자력선이 이 전체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 문제가 되니까, 이 파이가 문제. 그래서 이제 버전이 할 때 이제, 서스를 하게 되죠. 서스네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검수를 할 때에, 이 자석을 딱 붙이면 안 문단 말이죠, 그죠? 예? 변압기 외함이 아니고, 이거 변압기 그 안에 있는 그 판넬, 그죠? 변압기 안에, 판넬 안에 였고, 그 뭐 모르고 이제 이게, 강철판으로 하게 된다면, 그죠? 엄청 시끄러워. 열도 나고, 특히 조심해야 돼. 특히. 그래서, 메이커척은 이거 압니다. 근데 못 모르고 그냥, 뭐, 소소한 조그만 메이커척에 하면 철판으로 그냥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화재 날 수도 있어요. 자석이 파일 갖고 요 볼은 뱅뱅 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비에 대한 이야기죠. 설비. 사고에 대한 이야기죠. 사고 났을 때, 실제 사고 났을 때, 어떤 예방 대책이냐. 막 개념적인, 일반적인 개념이, 그죠? 안전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행전압이 뭐냐면은, 이쪽에 꽝 하고 개폐 서지가 들어와 1차석 있다가 2차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1차석, 2차석. 그죠? 개폐 서지라는 데 내 서지가 넘어간다. 이 문제가 또 가끔 나오네, 또. 이게 민집시험에 하기 좋은가 봐, 민집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정전 났을 때 선거 방법 없네, 그죠? 안 내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먹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갖고 여러분들 보고서를 한다. 이제, 요런 정전 작업이 일단 셧다운 작업 하잖아요. 셧다운 작업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공장 같은 데 이제 큰, 소산 아파트가 아니고, 하게 된다면 셧다운 하면 되면은 무려 사람이, 인력이 몇 명에서 한 적어도 200명 이상이네,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보름 동안 할 거예요. 뭐 되게 큰 공장에서는 한 500명 넘은 인력들이, 그 공장 안에서 이렇게 셧다운, 그러니까 오프했다, 이제. 움직인다, 이제. 무지하게 많다, 이제. 정전 작업할 때. 그때 어떤, 점검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바꿔야 될 거, 정설, 그죠? 신설만 엄청나게 그냥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기감리라는 건 사실, 이제, 보면은, 평소에는 별로 안 바빠. 근데 셧다운을 할 때라든지, 이때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 중에 하나죠. 그죠?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지시를 잘못해갖고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무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 말도 전혀 믿지 말고, 확인하고 자기의 논리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실무진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거 다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해야 돼 있어요. 혼자서 확인하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무리 잘했더라도 미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상이었는데 B상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시험을 한다든지. 활선이, 전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계속 유지보수죠. 소음 대체, 잘못 눌리네요. 58번은 변압기 기타에서 이렇게 냉각 방식에 대한, 그죠? 폐기 방식. 그리고 저런 이주체, 이건 이제 전자기항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 턱 나오더란 말이죠. 그죠? 환경 대체. 환경. 지하실이라든지, 넣을 때 환경 대책이 검토해야죠. 그죠? 출입 통제. 울타리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죠. 이거 이제 출입 통제하는 것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나오는데 보면 쭉 늘어서 있어요. 그거 이제
쭉 눌러서 다 쓰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기법을 좀 잠시 소개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IP하고 뭐 RIP가 있는데, 이게 오일러, 임프리그먼트, 임프리그네이티드 페이퍼, 하고 부싱에 대한 의미죠. 변압기가 있으면 그 변압기 부싱에 오일 에어 차이지 지어져 있느냐, 또 요것도 레진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게 잘못되면은 오일을 하는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오일로 된 변압기 부싱에서, 사고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나고 대형 사고가, 화재가 난단 말이죠. 제 눈을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변압기 부싱을 뭐 다 바꾸고 난리 벗고 브루스를 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상당히, 14년도 11월 30일인가? 오후 9시경에도 불이 났어요. 그 모 변연소에서.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압기 불나갖고 어떤 뭐 구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뒷날에 바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정도 에너지 평가사를 시험을 친다고 한 3개월 준비를 했는데 결국 시험도 치러가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변압기 부싱에서 불이 나가지고 변연소를 왕창 다 태우면서 일어서 변연소를,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구가 그 동네, 그 주변의 동네가 서울에 있는데 완전히 정전돼갖고 난리 부르스 났었어요. 얼음도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 좀 현업을 정확히 아시는가 이렇게 냈던가 봐요. OIP를, 그죠? 그래서 RIP 요 문제 부싱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건선하고 혼초 안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간단한 거죠.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화에 관련된 변압기 열화, 어떤 기체전지라는 건 모처럼 SF6죠. SF6하고 요즘 SF6 많이 못 쓰니까 이제, 막, 그 대안으로서 질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열화. 이 보면은 우리가, 송전에서 케이블 열화의 원인이 뭐건지 모르겠네, 이게.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죠? 전열화 기생 이름이 제가 좋아하는 기생이 있어요. 전열화라는 기생이죠. 전압열화, 뭐, 열열화, 뭐, 그죠? 화학요인데 기타, 뭐, 생물적인데, 이거는 그거 포함해갖고 전반적인 열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라. 그런 얘기죠. 그 유사한 내용인데, 그죠? 이게 항상 문제를 볼 때 이것이 전반적이냐, 어느 설비를 좀, 내로한 그런 걸 물어보냐, 그걸 잘 봐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더라. 네, 그죠? 계속해서 뭐 열화에 대한 고장의 원인과 예방 대책, 그죠?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에너지,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온난 시스템, 그죠? 온난이, 그죠? 온난 시스템 갖고 이제 이게 설비를 이제 센서를 맞춰가지고 다 붙이라고 센서를 붙여가지고 모니터 타면서 하게 되지. 또는 저 뭡니까? 심할 경우는 저 현업원들이 밖에 나서 그죠? 핸드폰에도 올리게 되는 거죠. 좀 변압기 사고 나 띵띵 났다 뭐 가방 나 띵띵 났다 짜증스러워. 근데 그 어떤 사람들 보면 보안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죠, 그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밤 늦게 뭐 자기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 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유입 변압기에 대한 열화 원인 일반적으로. 근데 67번은 일 잘 보세요. 67번은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대로 놓을 거예요. 자, 67번은 뭐냐? 고장 원인하고 예방도 어쩌는데 이게 출제 기준에 여러분들이 2022년도까지 12월 달까지의 출제 기준에 이 내역이 아예 찍어놔서 이거 놉니다라고. 그 1번 보면은 뭐 출제 기준에 1번 그죠? 제 책의 마지막 거 나와 있어, 그죠? 뭐 P로 나와 있고, 뭐 D로 나와 있고, 뭐 이거 뭐 빈전서 것도 보면 S로 나와 있고, 어쩌고 나와 있어, 그죠? 인실로 나와 있는데. 그
거기에 74번에 딱 보면은 출제기준 제가 번호를 이어놨어요. 그죠? 거기에 정확히 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 놓은다. 90% 놓을 거예요. 왜 놓으냐? 보면은 출제기준 1번 보면 직류 전등기 구성과 뭐 원리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놓은다 했잖아요. 그거 정확히 나왔단 말이죠. 출제기준에 서로 만들어 이렇게 했다. 출제기준 해석이거든요. 그 출제기준을 요번 그 책에서는 아주 출제 기준에도 놓을 수 있는 거를 탁탁탁 찍어 놨어요. 찍어 놔갖고 문제를 해석이 어떻게 됐다. 근데 다만 번호는 일부러 안 했어요. 몇 장 번호는 안 했다. 당신은 찾아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면 문제를 보면 쭉 다 알아요. 요 문제 위주를 봐야 되는구나. 요 문제 위주로 놓겠구나라는 이야기. 제 강의 위주의 그런 문제도 설명에 들어갔구나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아마 국내에 온라인계는지 오프라인 강의 또는 이렇게 책에서 제가 책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출제 기준의 경향을 거의 9% 제가 그 해석을 못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동축 전동기 그거는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그거 빼놓고는 거의 다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그 출제 기준을 다 했다는 얘기 한번 빼놓고 솔직히 말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벼락기 뭐 이게 온라인 상태에서 뭐 진단 기술 그죠? 이중 뭐 가스 분석 부위라든지 뭐 UHF 방법이라든지 그냥 이죠? 이거 예를 넣어서 이 문제를 쭉 보면은 참 재밌어요. 예방 보전의 재심 방법 이렇게 전화 진단의 목적 그 안에 이제 문제 안에서 살짝 이렇게 출제자들이 여러 꼬는단 말이죠. 이 변압기 열화 진단 어쩌고저쩌고 그 문제 대용량 변압 이중가스 어쩌고저쩌고 그 문제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살짝 문제를 만들어가 낸단 말이죠. 그게. 솔직히 말해서 변압 기술은 기술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니죠. 메이커가 저거 해한 걸 검토하고 적응할 뿐이죠. 메이커 저게 훨씬 더 잘 알아요. 기술사보다도, 그죠? 기술사는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설치에 대해서 노하우가 무지하게 많은데 설계 노하우가 있지만 만드는 것은 메이커 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실무와 적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 하는 얘기죠. 대규모의 변압기에서 또 뭐냐 도전부의 저런 뭐 그죠? 저런 일반적인 거죠. 뭐 YAEB 뭐더라? YAB FH 뭐든 모르겠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하냐? YAEB FHC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C는 변했다 옛날 얘기인데 기준이 변했단 말이야. 220, 250 온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YAEB FHC 옛날 제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그 한 5, 6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죠? 클래스별, 열 클래스별 저런 게 내열 클래스. 잘 봐야 돼요. 이게 저런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송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니죠. 열에 대한 얘기죠. 기기. 저런 계급을 하는 거 우리 송전에서도 뭡니까? 1.1분의 공칭 성간 전압해갖고 했죠. 그죠? 그거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서 마지막에 그죠? 그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게는. 내열. 그래서 계급이라도 저런 계급이 똑같은 표현이 있다가 다시 봐야 돼요. 실수를 한 경향이 있더라. 그냥이죠. 그 다음에 보호등급 IP. 요번에 이건 뭐 건조증에도 나왔네. 그죠? 엉덩이 나오고. 이거는 뭐 보호등급 하는 건 간단히 물이 안 들어갔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이 얼마나 견디느냐. 그 IPX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방진이 어떻게 되냐. 막 그런 얘기.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숫자 뭐 어쩌고 하는 거. 그 다음 열화상 진단. 이거 이제 열화 진단하는 것은 이거 보면은 안전공사에서 많이 한 것을 보다는 그냥이죠.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이죠. 뭐 이런 문제 참 좋아요. TBM, CBM, 타임, 그죠? 어떤 기준이 되면은 일괄적으로 바꾼다. 뭐 이렇게 상태 감시, 그죠? 컨디션 베이스단, 그죠?
GBMC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는 자주 묻기도 하거든요. 그죠? 항상 강조한 것 중에 영어로 된 거는 조심스럽게 보고 확실히 해놔라. 그냥 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접지가 나오네요. 대규모 접지. 그죠? 공사. 대지장류. 로. 이렇게. 로 어떻게 하냐. 측정. 그 다음에 전위강화법하고 접지장적 측정법. 일반적인 얘기죠. 이제 아파트라든지 뭡니까 저 대규모 변연실에도 이게 로이지 않냐 이게 그죠? 미리 이제 대규모 공사에서는 대지 장류를 측정해야 되죠. 그 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이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 어떤 메커니즘 하고 접지기형 장계 계산 방법. 안전에서 뭐 4기 6분 나왔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이거 중요한 문제다. 접지 제한 계산 방법. 메커니즘. 요러면 좋잖아요. 이거 갖다 다음에 넣을 때 이렇게 한다. 이거 안 쓰고 그냥 사실은 이 메카, 이렇게 써야지, 그죠? 메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렇게 살짝 문제를 바꿔갖고, 그죠? 요 문제 괜찮습니다. 78번 문제. 이거 팁을 뜹니다. 안전에서 4교시 6번. 매 교시에, 따라보세요. 매 교시에, 마지막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교 13번 문제 중요하고 2교 6번, 3교 6번, 4교시 6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제가 이제 한쪽에 분석하는 게 아니고 4개 과목을 다 분석을 해봐요. 시간 있을 때. 그죠? 틈틈이 이제 쭉쭉 읽어보면 자꾸 읽어본단 말이야. 자꾸 읽어보고 저래 보고 하면 야, 이 친구가 투어들어서 다시 이쪽에서 냈구나. 야, 이 친구가 전기 응용 쪽에 근데 이 친구 이쪽에 들어가고 냈구나. 몇 년 있다가 또는 장기로 있다가 건축 냈던 거 안전히 냈던 거 이더라고 또 냈고 그런 경향이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4교시 6번 문학이 계속해서 그런 문학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이건 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딱 찍어 이야기할게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대금 변전 설계.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그 다음에 보폭전함. 하도 나오죠. 매시전함, 전이전함. 뭐죠. 전이전함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 응용해서 이제 17년 나왔지만 한 20년 정도 나오겠죠. 뭐. 또는 뭐 안전히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보나 마나 그래요. 그다음 등전이 본띵 거죠. 이거는 뭐 완료됐네. 어떻게 하냐. 안전해서. 그죠? 이게 17이 나왔네, 그죠? 117에. 이것도 뻔한 소리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보면은 어떤 그 검사 기준이 그죠?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참 식상한 문제인데, 화학 제감제, 그죠? 화학 제감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식상한 문제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접지가 안전처럼 무지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그렇지만, 급한 분들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응용을 따가지고 안전 문제, 안전기술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양수겹자는 감리도 하고 설계 다 할 수 있으니까 감리 쪽은 아무래도 안전 쪽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설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안전 쪽, 안전기술 강기술가 설계를 지금 관리를 못하게 되었어요. 물론 설계 감리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응용이 있으면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 몸 가치를 높였네. 그런데 합격률이 이쪽에 높기 때문에 응중의 느낌은 상당히 관심을 보고 있어요. 그럼 활성계수 이것도 그죠?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다른 데 낸 적 없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안전적 문제가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국내에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쓸 밖에 없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고급 문제예요. 고급 문제. 공동구에서 뭐 지하공동 전기 설비 기준을 뭐 한다. 뭐 그죠? 이것도 그죠? 뭐 괜찮은 문제지 공동구. 요 그대로 해가지고 119에 118회죠. 118회 제가 기억을 나서는 이 건축전기에 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요 문제가 요 문제가 그게 지금은 어떤 영역이 거의 무너뜨리고 있어요. 안전 어떤 뭐
건축을 넣든 조금 특이한 영역을 자기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고. 이제 발송 배전 영역은 조금 이제 레벨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특이한 영역, 이제 예를 들어서 전력 개통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고급스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 외에는 사실 건축 전기라든지 안전의 능력에는 거의 비스무리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 뭐 지지니까 뭐 환태평양 계속 같은 그런 문제죠, 그죠? 내진. 이게 내진이 제일 잘 설비 적용하는 데 어디 있냐 하면은 소방 쪽에 굉장히 그죠? 브레스를 댄다 배관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뭐 수도 같은 거 그죠? 스토프를 댄다 뭐 까는 굉장히 그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조금 약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각성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고당전류 이제 뭐 비대칭하고 뭐 대칭 단력전류 그 비대칭 단력전류에 대한 IC에 대한 뭐 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요 90번이 제일 중요하더라. ICQ를 할 거니까 IEEE를 한 거, 그죠? IEE가 세 개니까 IEEE, 그죠? 이거, 그죠?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것이 계속해 나오죠. 응용이 나오고, 안전 나오고, 발성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적이 나오고, 뭐 계속 빙빙 돕니다, 그죠?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차단 메커니즘, 일반적인 차단 메커니즘, 그죠? 이게 단력 전류는 어차피 가장 강력한 고장 전류 현상인데 차단될 때에 어떤 지상에 따른 문제, 차단기 극간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요. 그걸 좀 설명해봐라.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차단기가 제대로 못 견디면은 이게 TRV하고 가도 회복 질환이 나오더라 말이죠. 그래서 V12에 대한 이야기. 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지. 개폐 서지, 그죠? 이거는 송전에 잠깐 설명했죠, 그죠? 그럼 고압 차단 시에, 그죠? 같은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차단기 선정, 이 선정이 선정하고 동작에 대한 얘기죠. 차단기 선정을 어떻게 했냐, 그 문제가 엉덩이 나왔고, 알들이 나왔고, 건조증이 나왔고, 발송배전에서 이게 똑같은 문제죠. 살짝 문제를 꼬아가지고 차단기 선정 시 고려 사항을 설명하시오. 그 퉁잡은 그런 문제예요. 근데 차단기 선정 그러면 달력 용량만 계산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전반적인 얘기, 차단기의 전격에 대한 얘기를 써주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차단기 전격과 동작 책무. 그죠? 책무란 거면 책임 의무 사항은 아니죠. 그죠? 몇 사이클 어떻게 한다, 오픈하고, 얼마 있다가 또 뭐, 크로즈 오픈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약속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창문 계속 같은 문제죠. 그죠? 이게 약간 문제를 꼬았죠. 그죠? 이렇게. 비교는 방구. 그죠? 고속도 재패링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차단기에 대한 차단기는 트립이 우선이거든. 트립이 우선이 아니고, 트립. 왜냐면은, 트립 우선 같으면 잘못하면 폭발하죠, 그죠? 차단기 밑에 전기기가 변압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액터가 막 걸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다못해 뭐 이게 스위치까지 뭐 VC까지 있기 때문에, 그죠? 또 몰드 변압기도 걸리고 막 이것도 이제 대용량 차단기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립이 우선이더라. 트립 프리. 그래서 어떤 트립 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아직 이 문제집이 잘 나와. 왜냐? 영어로 돼 있잖아, 영어로. 이제 영어로, 트리플이. 이건 하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거 뭐 비전문을 했던, 뭐 전문적으로 했던, 딸딸딸 외운단 말이지, 이거. 별거 없어요. 트리플 우수이다. 그 개념 알면 그냥, 기계적, 공개적, 뭐, 그죠? 응? 정기적, 트리플이 뭐, 그죠? 안티 펌핑한 거, 펌핑 하지 마라. 반복하지 마라. 그죠? 안티 펌핑. 그냥 들락날락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요 최근에도 문제인데, 면접에 자주 문다. 이 문제 트리플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고압 차단기에 대한 일반적이죠. 소원리. 그 다음에 이게 파워 피전이, 그죠?
파워 페이저. 이번에도 이제 파워 페이저 문제가 나왔죠. 응용이든가 앉아있으니까, 118회 때에 응용이 나왔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피동작 특성. 일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달러기, 그죠? 달러기 문제. 달러기는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죠? 달러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어요. 무부하나 이제 충전 부하를 차단할 때, 그죠? 하는 거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죠? 부한 상태 하면은, 불꽃이 어느 정도 하면은, 요 칠판보다 한, 키가 한 2m 정도 되면 2m 정도 되면 버릇버릇이 쫙 되면 부하가 있을 때, 그래서 사고를 무지하게 쫄병들이, 그죠? 많이 당하더라. 그죠? 되게 조심해야 돼, 달러기 차단할 때. 그래서 인트로 장치가 돼 있는 거 확인해야 되거든. 옛날에 많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죠? 달러기에 대한, 어떻게 차단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고압백 개피.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거 압백이. 그 LTS, 운영마음 접지, 그죠? 설치. ASS.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 이 17년도 110이 나오는데, 얼마 있다가 한 6개월 뒤에 있다가 안 들려도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ASS보다도 AISS 많이 쓰죠, 그죠? ASS 기름 안 이용기고. LTS는 여러분 잘 볼 경향이 없을 거예요, 이제. 오토로드 트랜스퍼 설치 해갖고. 예를 들어서 국가 주요 시설, 이제 무슨 부대라든지 정부 종합청사라든지 또는 아주 큰 건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3 빌딩이라든지 이런 빌딩, 그런 LT에 들어있죠, 그죠? 그죠? 그런 거죠. 한쪽에 이제 이해선대하고 한쪽에 문제되면 자동차로 착 떨어뜨리고 착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페일 쉐이프 개념이다. 얘기죠. 또는 리던던시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저압용 차단기, 그래서 설치 기준이라든지 과전류, 그죠? 저압용 차단 용량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압용 차단기, 저압용 단락 보호엽죠. 가보에서.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은 115회 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들어간다면은 인력 풀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문제를 살짝 요렇게 문제하고 10점, 요렇게 하고 또 25점 요렇게 낼 경향이 많아요. 이 문제는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쪽 건축중에도 나오더라. 안전 쪽에 나오더라. 발성 쪽에는 이제 이 잡 차단기 가봐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맨날 큰 걸 하기 때문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단락 전류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이제 단골 메뉴로 이제 발성 쪽이나 안전 쪽, 우리 쪽에도 나오죠, 그죠? 안전 쪽에 나왔네. 지난번에 성전에서 직류 성전했죠. 그것도 잠깐 설명드렸죠. 단락전류는 결국 뭐냐면 ISO라는 것은 이거니까, 센텐스 X 번호를 이렇게 100에다가 IN, 이거니까, 이걸 이게 병렬하게 되면은 병렬해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수입을 구조하기 위해서 태양광 한다, 뭘 한다. 그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내려간다. 이제 교통의 등가량이 내려가면은 이것은 오른다. 오르면은 PS라는 걸 누수함에 VIS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PS 달력이 올라간다. 그걸 잡으다 차단기 다 바꿔야 돼. 차단기 한두 번 아니다. 그러면 낮춰야 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류성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쪽에 나와서는 이제 이걸 높이면 될까요? 높이는 게 뭐다?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한다, 채용한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여러분들 조그마한 그 변압기 해봤자, 기계 해봤자 5%밖에 안 되는데 대용량 변압기 해봤자 11% 되는데 1호사, 그죠? 그걸 14.5%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주문해야 되는 주문.
근데 이제 주문할 때에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주문하면은 좀 쏘아요. 뭐, 약간 우리 이게 특수 주문하기 때문에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에이, 그래, 옛날 소리야. 그러지 말고. 딱 보면, 야,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공부해보기는 다른 데도 물어보니 했기는 14.5% 다 할 수 있는데 뭔 소리요. 매덕 더 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깎아내야지. 그래, 모르면 다 안다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변압기 한 대가 변압기 설비 전체들을 봐가지고, 45MV, 90MV 한다면은 약 80억이 들 거예요. 80억이. 그런데 메이커 쳐가고 한 군데 두 군데 서로 견적을 한다면은 그걸 엄청 싸게 할 수 있겠죠. 깎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분질 보증이 문제냐? 분질 보증 해줍니다. 자기들 체면이기 때문에 잘 해줍니다.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친구들은. 그래서 상당히 잘 해줍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게 퍼센트 이미지가 높게 해야 되면 주문 제작 해야 된다라는 핑계로 오히려 매덕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들어있다면 상당히 크잖아요. 금액이. 그런 것은 이미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미 라인을 깔아놨어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보호협조를 한다. 보호협조. 그래가지고 보호협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뭐 계정이 어떻게 하냐, 시스템 어떻게 하느냐, 뭐 특성이 어떠냐. 그 다음에 119번도 이제 보호협조에 가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뭐 보호협조 개항해갖고 뭐 목적이란 기능, 보호 계정기별 뭐 기능이 어떻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살짝 얽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10점 넣는다든지, 이런 보호 계정기별 기능해갖고, 그죠? 이렇게 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할 때에 여러분들 개요를 쓰지 말고 그냥 막바로 보는 데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쭉 돼 있잖아요. 같이 돼 있으니까 하나에 대해서만 특화된다고 집중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딱딱 요소의 무관 요건을 아주 유효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흔히 아마추어들이 자기가 이쪽 근무를 했다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메이커스 이성분들이. 그런 것은 자기가 특화했다 그것만 특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짤목짤목 써라 말이죠. 그죠? 요 마찬가지 박진 계정기 목적 뭐 기호라든지 목적 뭐 기호라든지 심볼 그죠? 그런 거 간단하게 쓰란 말이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한시 특성 뭐 한시 특성 시간하고 이렇게 전략하고 관련된 특성을 말해봐라. 그럼 탭, OCR, 탭, 레바 그죠? 요즘은 이제 그 뭐죠 하는 것은 디지털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도형을 그죠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 말이, 모습 있다. 맞죠? 그죠? 옛날에는 유도형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유도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같이, 많다 말이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떠한 습관들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다 디지털 넘어가고 있죠. 한 대, 그때부터 그 컴퓨터니까 그 150만이 디지털 계정이죠. 그렇지만, 그 메인은 그렇지만, 그, 예를 들어 플랜트에서 2차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 변수 있고 2차 변수 있잖아요. 그런 서버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이 이렇게 유도형을 많단 말이죠. 그런 거 검토해야 된다. 자, 보호협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데 보호협조는 이 전문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한 선에서 한번 하세요. 좀 더 하려고 하면은 보호협조 계산 문제들은 엄청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발송 변경 기술사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되고 나서 어떤 이제 이 검토를 할 때 이제 실질적인 보호협조에 대한 검토해야 되죠. 우리는 목표가 뭐냐? 10,000원짜리 하나 따는 겁니다. 그죠? 10,000원짜리 하나. 그게 수첩 하나 따는 거니까. 그죠? 그걸 활용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호협조에 대한 개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00kV 이상 이제 대용량 변압기에 대한 보호협조, 내부 고장. 그죠? 이거 자주 나오죠. 그죠? 이게 문제. 자주. 그죠? 자주. 그죠? 이거는 뭐 다른 쪽에 가서 똑같아요. 건조기나 발생면 증기 다 똑같은 얘기죠. 마찬가지로 비율 차동기 대용량 변압기에 대한 비율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 CT 그죠?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 그죠? 그다음에 뭐 상결선을 어쩌고 저쩌고 그죠? 비율 차동 계정기 계속 그죠? 빌리기 결선들 그리보고 뭐 오동장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인러스 커런트. 인러스 커런트.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정기에 대한 둘이 나오네, 그죠? 디지털 계정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유저 돌입출력 계속 나오죠, 그죠? 유저 돌입출력.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바일 때, 경보할 때 딱 집어넣으면 이게 고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 디지털 계정 멍청해가지고, 이게 변압기 내부 고장인 줄 알고 오프시킨단 말이죠. 차단기 오프시킨다.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 뭐냐 하는 거 설명이죠, 그죠? 계속 이자 돌입 주려고, 그죠? 비슷한 문제를 계속 들어왔어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떤 준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투입을 하잖아요, 그죠? 안전공사, 사인공사 투입을 하고 나서 좀, 그때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다. 그래서 이자 돌입 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지털 계정기하고 기존에, 그죠? 일반 얘기죠. 어떤 간단한 표로 나타나고 한 설명이더라.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 그죠? 그 다음에, 134번 안 해도 되겠네, 그죠? 135번. 그죠? 주변압기 모선하고, 주변압기하고 모선 두 가지를 보호하는 방식 물어보고 다니죠. 그죠? 좀 빡빡해요, 지금. 그 두 개를 물어봤다. 주변압기 변압기 주로 이제 154 쪽에 비율 87번 계정기, 그죠? 그걸 통해 하지만, 모선은 이제 뭐 이렇게 전압 차단 계정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지락부. 이건 뭐 지락부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뭐 간단하게 눈 사는기부터 해갖고 뭐 쭉 나온 거 간단한 거죠. 계속 지락부 있네. 그 중에서 이제 비접지 계통에 접지 않은 영상 전압이 뜬다. 그걸 어떻게 이제 픽업을 할 거냐. CLR 문제가 나오면 CLR 문제. CLR, 그죠? GPT. CLR 하면 GPT 당연하지, 그죠? 그죠? 그 문제다. 예.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조금 이제 복잡해갖고 뭐 계산 문제 비스무리한 건 나오더라고. 건축적이도 마찬가지, 안전도 마찬가지고. 안전은 잘 안 나옵니다만, 파생배전도 이거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울적에다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도 변성기네, 변성기. 그죠? 뭐, CT. CT에 대해서 물어보자. 13-13이네, 그죠? 변성기 종류. 뭐, CT, 뭐, 영상, 불러, 뭐, 전압, 뭐, 어쩌고저쩌고, 가절 정수. CT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제일 중요해, 이 문제. 이 문제만 하나만 딱, 이게 다 유파되는 거죠. 142번. 이중비 CT 있죠. 여러분들 보는 것도 단순한 CT가 아니고, 대용량 1호사 같은 보면은, GIS에, 그죠? GIS에, 이 통에 보면, 통 안에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통을 뜯어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이중비로 이렇게, 다중비에 돼 있다, 장비, 그죠? 그 CIS, 그죠? 통 안에 또 보면 착 뜯어보면 있어, 그죠? 그 다음 포화 특성, 니 포인트 볼테이지죠? 설명을 해봐라. 뭐죠? 하다가 이제 이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이게, 전압과 전류가 직선적이 안 되고, 전압을 엄청 올려야만 결국 이자전류 조금 오른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세츄레이션 때문에. 포화 특성이다. 이걸 조금 이제 내기 그러니까 끄적지근하게 이게 또 이게 직류분에 의한 게 문제 포화 특성. 그죠? 가도적인 이야기 말해봐라. 대부분 이 문제 나왔을 때 포화 특성이 뭐 가전류 강도, 가전류 정수만 썼을 거라.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잘 봐야 돼. 이 문제에서 직류분에 의한 그걸 물었기 때문에 토픽거리래요, 그죠? 토픽거리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대부분 다 이걸 썼을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말이죠. 계정기하고 메탈링하고 리이용하고 CT 특성 비교는 간단한 문제고 계속 같은 문제지. 가전류 정수, 그죠? 가전류 정수, 그죠? 계속 같은. 왜 이렇게 많이 차놨냐?
그건 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스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자꾸만 피부에 왔다 하지, 그죠? 그래, 머리에서 딱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150번 문제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죠? 다시 한 번 더 해놨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부담이라는 거죠. 자, CT 부담 계속 같은 문제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열적 가전류 강도, 그죠? 부담. 계속 같은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4번 문제는 이게 CT를 개로했을 때, CT를, 그죠? 개로했을 때 2차에 이제 이게 고전압 위기 되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달력은 꼭 씻겨놨고, 어쩌고, 그죠? 그래 해야 되겠다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 좀 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많이 당하죠. 그죠?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들 이거 시켜보면은, 잘못해갖고 변수를 왕창 죽이는 수 있어요. 위에, 그죠? 고장난 줄 알고, CT 측정을 하고, 점검을 하고 오라면.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그런 거. 사용 목적, CT, 사용 목적 계속 같은 문제, 그죠? 변성기, CT하고 BT, 그죠? 그런 거는 상식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200이 뭐냐, 그런 거, 그죠? 간단한 거죠? GPT에 CLR 또 넣어야 돼, 그죠? CLR. 아까 문제가 또 캡치게 해놔서 입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접지에서 GPT 하는데, 그죠? GVT,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계산이 났을 때 어떻게 했냐? 그걸 이야기죠. 그림은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확대해 보면 됩니다. 제가 확대해야 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난 이게 문제 설명되니까. 그럼 중성적 불안정 현상이 뭐냐라는 문제. CPT, 콘덴서형 전위 변성기 뭐냐. CVT 뭐냐, CPT가 뭐냐, 그죠? 이런 것은 아마 거의 건축이라든지 안전에서 안 다룰 거예요. 발성 배전에서 다루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대규모에서는 이런 문제를 실제로 바로 맞닥뜨리는 얘기죠. MFP 이거는 많이 다루겠죠. MFP, 그죠?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123번 해가지고 이게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무효전력의 발생 원인의 영향, VQ 컨트롤 라인에 VQ 컨트롤. 그다음 임피던스에 대한 진상이 뭔 지상 뭐냐. 아주 기본 개념이에요. 이 교수들이 좋아하는 문구예요, 이런 문제. 그다음 전압 변동하고 무효전력 보상 방법 어떻게 하느냐. 알죠? 왜냐면 전압 가능한 것은 VR분의 PR 플러스 QX니까, 그죠? 이 무효전력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전압 강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전압 강한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 Q를 줄인다는 얘기죠. Q를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에 대해서 전압 변동이 또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콘덴서냐, 이제 콘덴서. 이거는 아주 그냥 상식에 속한 문제죠, 그죠? 말이 이렇게 쭉 길어서 그죠? 별거 없다. 일반적인 이야기. 여기서 이제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용으로 표시해요. 코사인 세트 1, 코사인 세트 2를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해할 때, 대학교에서,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Q란 것은 P의 탄젠 세트, 마이너스 탄젠 세트, Q란 것은 P의, 요래 했잖아요. 콘덴서 용량이란 것은 P의 탄젠트 세트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트 2로 이렇게 하면 야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 탄젠트 세트를 코사인으로 탄젠트 세트를 코사인 세트 2로 표현하라. 이 단순한 상가함수라면 상가함수. 그죠? 그래야 답을 싼다는 얘기죠.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거. 그 가부상식 문제점. 이게 뭐냐면은 경부하나 이렇게 심야 쪽에 부하가 적을 때에 선로 정수가 C 성분이 많거든. C 성분이 많은데 콘덴서 들어있은 게 없어진 덮친 걸 더 염률이 100% 올라가면 이게 오히려 손실이 난다는지. 그래서 페널티 이제 물어 있어요. 보면은 10년도부터 그럴 거예요. 2010년도 그 정도 제가 치고를 갔을 때 그 문제 맞닥뜨리는데 그 문제가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거, 그 단위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자꾸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죠? 가보상시의 문제점이 뭐다 하는 거. 그 다음 비상전력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급했을 때에 대한 효과, 그죠? 제어를 어떻게 했냐, APFR, 유입률 개선제어 효과. 그 다음에 뭐 설치 장소에 대한, 그죠? 그 설치를 잘 해놔야만 뭐 가보상이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치 장소. 뭐 집중을 하느냐, 분산하고 집중하고 같이 쓰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럼 리액터, SR. 목적이 뭐냐? 이거 가끔 잘 나오죠, 그죠? 이건 발송배전이 나오고, 뭐 전기안전이 나오고, 건조기 나오고 계속 그러더라고. 리액터, 그죠? 이렇게 표현되고, 그죠? 콘덴서 같이, 그죠? 그럼 리액터, 계속 이래 설치 목적, 그죠? 설치 목적. 똑같은 얘기죠. 1번을 좀 더 한번 이제 그 문제 목적만 내서 써봤던 얘기죠. 뭐 6%, 뭐 11%, 13%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113번도 콘덴서하고 증기를 쓸 때 단자전화. 콘덴서 단자전화 올라갑니다. 예? 이게 콘덴서라는 것은 XC이고 직률 리액터는 XL이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합은 뭐냐? J라는 것이 XC 마이너스 X 플러스 XL 되니까 X가 큰이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X성분 내려간다 하면 전류 올라간다. 그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더라 한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뭐죠? 이게 조상용 콘덴서. 조상용 가는 것은 뭐냐면은 무효 전력을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효를 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션트 리액터든지 들어봅니까? 변압기는 아니죠, 그죠? 변압기는 아니고 발전기. 무효 조정, 발전기란 것은 유효 전력 내지만 무효 전력도 주는 거예요. 발전기도 조상 설비 속하고 하다못해 거대한 콘덴서도 성능 설비인 거대한 콘덴서 군도 무효전력 조상 설비에 속하는 것이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는 콘덴서도 조상 설비 속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콘덴서를 단단하게 주로 이제 역률 개선이나 전압 강화 개선 목적인데 이게 전압이 많이 올라갈 때에 과전압이 될 때 콘덴서가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 이제 밤중에는 콘덴서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런 경우. 그래서 떨어뜨릴 때에 콘덴서를 차단할 때에 또는 보아가 많을 때 콘덴서를 투입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온다 하는 것이 특이 현상이다. 특이 현상. 이게 제가 이제 건조전기가 언제 되냐면 97년도 됐는데 그때도 이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한 2년만 한 번씩 나와. 뭐 뻔하죠 뭐. 이거 뭐 안 봐도 뭐. 투돌 개제. 투입 시 돌입 현상. 투입 시 돌입 인러지 커런트. 확 하면 확 튄다는 얘기죠. 확 튀어. 개방 시에 극 사이에 제점호 지지이라는 제점호. 예? 투돌 개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투입 시에 돌입 전류하고 개방 시에 제점호의 현상이더라. 그에 대한 대책 써봐라. 하고 그걸 하려니까 캐페 장치 어떤 성능이 필요한 요건이 뭐냐 하는 거 다시 물어봤어요. 그죠? 잘 나오죠, 그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점검 방법.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기술사되고 나서 이런 점검, 실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상 유무 뭐냐? 그 다음에 이거 참 괴롭힌 문제는 얘인데 NCS 콘덴서에 보호하는 방식 중에 NVS에 대한 이야기를 써봐라. 이 발송된 기사에 가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기사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봐라. 그런 얘기죠. 이 조금 이어오는 게 많아요. 이번에 그 부분 좀 조심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SVC라고 Certified Compensator 대용량에서 무효 전력을 항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짧은 0.02세컨 동안에 조정을 하더라 하는 것이 SVC, Static Compensate. 연속적으로 조정한다. 콘덴서는 그냥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뭐 그밖에 없잖아요, 그죠? 연결 너무 많이 올라오면 진생이 안 된, 과진생이
골치 아프다 그러면 이제 떨어뜨리는 거 당겨지기 이거는 전력 전환을 통해서 연속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싸요. 그 대용량에서는 100억이 넘다 말이야. 하나만 하더라도. 그걸 좀 앞세우고 하지 뭐냐. 여러 가지, 그죠? 유연 송전 시스템이 뭐냐 하는 거죠. 전력 전환을 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VR, 그죠? 대용량 변압기, 그죠? 이 변압기예요. 이 분명히 합시다. 변압기지. 발전기에도 AVR이 있어요. 그 발전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변압기죠. 발전 배전에서는 발전기 AVR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출제 기준에서는 발전기 이야기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까지 고민하다 그냥 변압기만 넣었어요. 변압기 AVR 밑에 돼 있어, 그죠? 보고. 이런 문제, AVR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아마 거의 이 사람들이 못 풀 거예요. 이거. 근데 아예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 좋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죠? 놓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축전이지, 일반적인 납축전이, 그죠? 축전실에서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인원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겠죠. 수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수소가 나왔죠. 그래갖고, 3일 전인가 나왔죠. 폭발해갖고 아마 그 계량 온 사람이 2명 죽고 큰 피해가 났죠. 납축전지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도 아예 밖을 빼내죠. 스위치 올 때마다 빡 하고 그냥 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방전하고, 설페이션이 뭐냐. 거의 된 거죠. 자기가 스스로 없어지는 방향, 그죠? 그건 인수위에 자꾸 물어보는가 봐. 이거, 인수위에. 그 다음에 축진이 용량 경선. 일본 이제 발송 배전을 했어요. 했지만 한 번 더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 혹시 몰라고, 이제 하도 제가 넣었더니 폭발 원인, 그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납축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납축전지. 납축전지 폭발돼서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ESS 해갖고 리튬 이온 배터리 이거는 폭발 안 나죠. 화재가 나갖고 난리 법을 치고 있죠, 그죠? 지금 19년도 말 정도에 거의 다 이제 그 개선이 될 겁니다. 어차피 태양광이라는 그런 건 신재생에서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8타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의 한 10강 정도 되지만, 그래서는 조금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제가 투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는 없고, 그 중에 핵심적인 거, 이제, 몇 문제 위주로 한 40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스킵하라는 것은 그냥, 스킵하라고 아예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 그 정도에서, 요거는 비슷해. 요 문제가, 요에서 유파되는구나. 그 정도에서, 이거 더 중점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죠.